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던 세종시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세종형 월정액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산 장미마을의 첫 유흥주점이 철거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성평등거리가 조성됐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도 들어섰지만 여전히 장미마을 내 업소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 체납자 57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던 세종시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결국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세종에 특화된 월 정액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해온 세종시. 그러나 재정 여건 악화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 속에 결국 사업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무료화를 전면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입니다. 최 시장은 공약대로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고민이 있었음을 토로했습니다. 밤잠 못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계기는 무료화에 대한 시민 여론과 의회 쪽에서의 많은 의견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대안으론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를 내놨습니다. 일명 이응패스로 월 2만 원의 정액권을 사면 최대 5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물론 대전이나 청주 등으로 운행하는 타 지역 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 수요 응답형 버스인 셔클이나 두루타를 비롯해 공영 자전거인 어울링도 이응패스 이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그 버스 이용권을 2만 원으로 채택을 해준다면 차라리 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다는 거죠. 예산이 절감이 됨으로써 다른 교통 편익 수단에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다만 평소 버스를 이용하는 세종 시민 가운데 약 80%가 월 2만 원 미만으로 버스비를 지출한다는 통계를 볼 때 이응패스 도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버스를 많이 타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내놓은 월 2만 원 정액권 이응패스는 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도입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장미마을의 첫 유흥주점이 철거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미마을 골목은 양성평등 거리로 변했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도 조성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장미마을 내 업소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불이 꺼질 줄 몰랐던 아산 지역 집창촌 장미마을. 장미마을 폐쇄를 선언한 아산시는 2017년 첫 유흥주점 철거를 시작으로 1년 6개월 만에 업소 11동을 철거했습니다. 이후 도시재생 사업인 아산 장미마을 로즈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골목은 폭 15m의 양성평등거리로 탈바꿈됐고 모텔은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활동을 돕는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도 문을 열면서 침침했던 거리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남아있는 유흥주점에 다시 네온 사인이 켜집니다. 안에서는 영업을 준비하는 종업원들의 모습도 포착됩니다. 주변을 지나가자 호객 행위도 서슴없이 이루어집니다. 술 먹고 노래하고 연애하고. 이틀 동안 현장을 둘러본 결과 유흥업소 6곳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22곳에 달했던 업소는 도로 확장 등으로 철거되면서 이듬해 9곳으로 절반 넘게 줄었지만 그 이후 업소 폐쇄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개선과 더불어 청년 여성 공간 조성을 통해 장미마을의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업소의 잦은 폐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양성 평등거리에 조성되는 광장에 포함되는 업소의 철거 협의조차 업주가 응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광장 조성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업소 2곳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만 나머지 운영되고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없어 업주가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장미마을 폐쇄에 나선 지 어느덧 6년. 아직도 완전한 장미마을의 기능 전환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재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해당 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돼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앞으로 3년 동안 2,500억 원가량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한편 세종시 재정특례는 당초 지난 2020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 체납자 57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192억 원,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42억 원 등 총 234억 원입니다. 명단은 충남도와 각 시군,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각 지역마다 추진되고 있는 SOC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지자체들 간 갈등 속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지하철 교통망 이야기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5호선 연장 노선 갈등인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까지 중재를 시도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호선 연장 검단 김포 노선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가 인천 없이 5호선 업무 협약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는 5호선 김포 연장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방화 차량 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폐장을 인수합병과 폐업 유도로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5호선 연장이 곧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 패싱 업무 협약에 대해서 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건폐장이 김포로 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인천 서구와 인접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업무 협약에서까지 인천시를 배제한 것을 못마땅해 한 것입니다. 두 지자체 간 입장 차이는 이후 5호선 연장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포시는 인천 검단 신도시 내 한 개 역을 경유해 한강 신도시로 오는 노선을 제시했고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내 3개 역을 경유해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노선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경유 정거장이 많은 인천 노선안을 거부하고 있고 인천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두 지자체 간 합의를 기대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진전이 없자 결국 직권 중재를 예고했습니다. 대광위가 직접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두 지자체 노선안 중 경제성과 발전 가능성이 유리한 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GTX-D 서부권 광역철도의 예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도시철도 5호선 연장의 그 경제성 문제까지도 지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대광이는 지역 행정과 정치권, 주민단체 간 갈등까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직권 중재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한 지자체 안을 선택했을 때 상대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고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5호선 연장 사업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광이는 결국 연말까지 지자체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보겠다며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광이는 더 자세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도 새로 발주했습니다. 5호선 연장 사업에 기대가 큰 인천 검단과 김포 주민들은 수년간 희망 고문에 지역 간 갈등에 지쳤고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은 이미 무산될 수 있다는 걱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을 넘게 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돼 현재 인구수 15만 명에 육박한 위례 신도시의 불편한 현실인데요. 사업 지연은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유승한 기자입니다. 1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조성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차가 강남권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들로 붐볐을 역사 예정 부지는 빈터만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빈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10여 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초역세권이란 타이틀이 붙었던 위례 중앙광장 상권의 초라한 현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상인 몫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교통 호재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설비 등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거래는 거의 전멸이죠. 거래 1년에 통 안에 꼽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가 위례가 지금 신사선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서울 신사역 구간 14.7km를 11개역 규모 경전철로 잇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 추진 초안을 만든 주무처는 LH, 이를 수립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는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재지정됐고 주무관청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 전 단계인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 관문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교통개선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 사용료는 선 지불했는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 GS건설은 자재값과 물가 상승분, 총 사업비 산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띄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1조 7천억 상당한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중에서 2,300억을 위례 신사선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다면 사업은 빨리 추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이번에는 충청권 소식입니다. 먼저 충남은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SOC 사업인 철도 관련 공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높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내륙철도를 건설해서 삽교와 대전을 잇겠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만들어 낙후된 동서간 교통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 그중에서도 철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에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대전과 예산 삽교를 잇는 충청 내륙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연장 등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지난 정부에 이어 국정과제로 선정된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3개 시군 협력체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는 요원합니다. 충청 내륙철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부 지역의 횡단철도와 대전과 충남을 연결할 수 있는 충청권 산업철도 계획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공짜 공약입니다. 여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GTX-C 노선 연장은 아직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광역교통 간담회를 통해 천안아산 노선 연장 계획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기간 단축을 위해선 추가 연장 구간에 대한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클 전망입니다. 천안은 약 1,497억 원, 아산은 1,12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천안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많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만 검토해 주신다면은. 앞서 문진석 국회의원은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TX-C 노선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과 성안종축장 부지의 국가산단 지정 등 대선 공약을 잇따라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충남도민의 공분을 샀던 윤석열 정부. 충남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대한 볼멘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북의 경우도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수두룩한데요. 하지만 당장 내년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아 또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HCN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SOC 수건 사업이지만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하루 교통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을 훌쩍 넘긴 지 오래지만 서울 세종 구간에 밀려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힘겹게 관철시킨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 사업도 안개 속입니다. 충북도가 사업비 375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계비 25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가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려야 하는 사업은 70개,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지역 현안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는 국회 설득과 함께 정부 부처 압박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계획 반영이 필수적인 만큼 초광역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 유치의 문제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또 교통을 광역으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문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지방 재정 악화로 자체 SOC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7조 1,40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돼 1,383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도 세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좀 이렇게 급격하게 지방 재정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대책이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팍팍한 지자체 살림에 국비 증액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SO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자체의 역량을 벗어나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우리 지역 정보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천안시가 성성호수공원 천안 UCC몰 아트홀에서 모두 3가지 테마를 담은 천안예술축제를 엽니다. 먼저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사진축전에선 한국사진작가협회 소속 작가 60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한국영화 100년 전이, 다음 달 18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는 태권브이 과거를 소환하다가 진행됩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성성호수공원 일대를 고품격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불빛 나눔마을 1호점에 두정 1987 가게를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불빛 나눔마을은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점자와 확대 글씨, 선명한 이미지 등을 적용한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제공하는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이번 1호점 현판 전달식을 시작으로 천안 시내 식당과 카페 등 21개 상점에 베리어 프리 메뉴판과 인증 현판을 전달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신혼부부 272가구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총 지원금은 2억 6천만 원으로 시는 올해 신혼부부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회 주택자금의 대출 잔액 1.25%,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